배우께서 영화 조연상을 받으시고 전국편 촬영 감독께서 이제 출연상을 받으신 거를 다 같이 이제 축하하는 마음으로 게스트들을 많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은 좀 인정되고 질문을 많이 드려요. 예. 여러분들이 질문 좀 생각하실 동안 좀 서구와 직면하게 되면서 이제 끝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다 모든 장면이 다 놀라운 면들이 많았지만 마지막 씬에 대해서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 리걸로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잠시하고 있고요.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좀 감독님께 더 이야기를 해주실 게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지막에 이런 걸 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시나리오를 쓰지는 않았고요. 초반부에 이제 시나리오를 썼을 때 산속에서 좀 끝나는 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산속으로 끝나는 걸 생각을 하고 이제 이게 초고라기에는 좀 애매한 생초고였었는데 그걸 이제 그 김성수 감독님께 보여드렸더니 김성수 감독님께서 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지금 이 영화는 자기 얘기를 못 찾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하다가 한 방에 좀 우습게 좀 풀려버렸는데요. 옛날 한홍합작 그 무술 영화들에서 절에서 싸우는 게 라스트예요. 나도 절로 하면서 이야기가 막 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절이 돼버리니까 제가 옛날에 킬리만자로 때 이렇게 갔었던 절이 있었는데 그 절을 그대로 생각을 하면서 그 절 바로 앞바다가 이제 속초 앞바다였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다까지 연결되고 그리고 바다 장면을 쓰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주인공을 통해서 보통 치료하고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관객분들에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가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꽁치는 옛날에 이제 주문진 쪽을 갔을 때 겨울에 아주머니들이 그 방파제에 나와서 이렇게 팔고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또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다가 거기다 붙였던 거죠. 자연스럽게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얼굴의 클로즈업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얘기가 관객하고 얘기할 준비가 좀 어느 정도 됐구나. 그리고 배우분들을 만날 준비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죠. 배우분들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감독님이 화종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영화에서 김종수 배우 한 분만 빼놓고는 나머지 분들은 다 화종사 입구에 다 모여들게 되죠. 그 씬을 연기하실 때가 어땠는지가 굉장히 좀 궁금했습니다. 영화를 볼 때 물론 마지막 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화종사에서 그 입구에서 만나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액션도 있고 무역 같은 분위기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아주 어이없고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모여서 벌이는 어떤 행위도 있고 거기에 나오고 어떤 장면은 아무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장면은 또 뒤집어진 소금 같기도 하고 그 씬 자체를 연기하실 때 어떤 감정으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정원식 배우께서 먼저 말씀 주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귀찮았어요. 판에 왜 꼈나 불편하고 억지로 끼고 그것이 왜 가라 그래갖고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해결을 하라고 했는데 오미시 된 장면도 있고 하는데요. 제가요 왜 뭘요? 하고 막 또 모르는 척 하거든요. 해결하라고 했는데 제가요 어떻게 새끼가 또 뭐라고 하시거든요. 본부장님께서 너도 해결해 그래서 못 알아들은 척 해가지고 너무 같은 새끼 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본부장실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 그런데
또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 하수영과의 몇 년 전의 기억이 있어서 그거를 약간 반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내가 그래서 하수영 우리 영상 좋아했었잖아요. 아유 우리 유님으로 모셨잖아요. 라고 그런 장면이 있는데 어제 GV 때 우리 감독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꼭 그러니까 일 자체가 되게 인간적이진 않는데 사람이 되게 나쁜 사람은 아닌 거죠. 제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약간 무서워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되게 그렇지 못하거든요. 와이프 말을 잘 듣고 그게 법인 줄 알고 율법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라. 근데 사람들은 어떤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수영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어떤 존중이랄까요? 그냥 이 판에 그러니까 내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던 그런 게 있어요. 되게 막 그런데 그냥 일말에 어떤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헤드폰을 들고 나갔다가 이제 그 지경을 당하는 건데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귀찮은데 내가 굳이 뭐 이런 생각으로 그 산에 갔었던 실제 현장도 그렇게 갔어요. 그랬습니다. 네, 그 말씀하시는 거를 이제 듣다 보니까 그 나빠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나빠진다는 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되는 그 무게가 있는데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되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땅 따먹기 하듯이 자기 위치를 지켜내려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각자의 방식대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막 그런 소동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떼쓰는 어린 애들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대본을 봤을 때도 굉장히 블랙 코미디적으로 되게 다가왔었고 해서 되게 그런 충돌이 되게 재밌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역시나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셔서 저는 이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너무 좋았습니다. 찍으면서. 저도 그 그릇이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로서 정윤서는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뭔가 일단은 몰아 뜯어먹으려고 하수영한테 접근해서 결국 대신할 목적으로 사람들을 불러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생각보다 이게 너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좀 망했다 싶기도 하고 근데 또 멀리서 그 남자들을 막 싸우고 총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저도 모르게 또 응원하고 있는 정윤서 근데 굉장히 저는 제 나름대로 엄청난 여기서 제일 복합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도 또 그릇이 안 되니까 차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 또 망했다 근데 또 저 여자는 도와줘야 돼. 또 결국 해내니까 또 환호를 지르고 하는 굉장히 저는 제일 복합적인 감정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 와중에 그릇이 가장 큰 엔딩입니다. 사실 굉장히 그릇이 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럼 무언가 계략을 나름 짰고, 네, 돈이 부족해서 조금 아쉬웠던 거지. 치밀했죠. 나름 가장 치밀했던 인물이 앤디가 아니었을까. 어떻게 보면 하수영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가장 큰 어떤 결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고 사실 저는 그 장면에서 뭔가 각자 다 다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인물들이 모여서 그
상황이 계속 그렇게 나아가는 게 조금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고요. 좀 촬영하면서도 사실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하루 밤새 촬영을 하고 아침에 끝나고 냉삼에 소주를 마시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끝나고도 계속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정도로 저는 너무 즐거웠던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놀라웠던 게 총을 쏘고 피가 그렇게 뿌려지고 귀 날아가고 이런데 현장도 그렇고 끝날 때까지 계속 저희는 미소가 계속 있었어요. 재밌었어요 현장이. 아, 재미있으셨어요? 네, 현장에 다들 웃고 있었어요. 감독님도 재미있으셨어요? 연출하시면서? 저야 뭐 머리 떨어진 데 있긴 한데 약간 저에서 노심초사했 있었죠.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계속 그러니까 폭우가 갑자기 내리면 야 오늘 이거 찍어야 되는데 뭐 이거 그게 한 일주일 조금 더 넘게 찍었던 것 같은데 요 스케줄대로 이 산속 씬을 다 맞춰야 되는데 근데 워낙 다 잘해주시니까 이 촬영하는 이거에는 문제가 없는 게 이제 하늘이 어마어마하게 폭우가 많이 내렸었거든요. 그게 좀 그랬었죠. 그 외에는 뭐 끝나면 아침에 이제 냉삼에 소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또 일어나서 또다시 산에 올라가고 또 자고 산에 올라가고 그런 식이었죠. 아, 그 장면을 봤을 때 그 사실 다 등장하실 때의 느낌들이 다 달라요,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유일하게 화종사에 오지 않으시고 멀리서 지시만 하고 계신 김경수 배우께서는 어저께 찍을 때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느 정도 막을 치고 모든 것들을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막 그렇다고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 적정한 선을 지키면서 이 모든 지저분한 일들을 다 처리해야 되는 입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밀수에서 보여주셨던 어떤 아주 악한, 차갑고 악한 그런 내목한 면이랑 또 이 본부장이 가지고 있는 그 내목함은 좀 약간 종류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얼굴에 뭐 하나가 메인 같은 거 하나쯤 드리워져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본부장님. 연기하실 때 어떤 장면에서가 가장 좀 즐거우셨는지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관객들에게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실 법한 그런 장면이 있었다면 들려주십시오. 사실 뭐 영화에서 제가 몇 씬 나오지는 않아요.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근데 즐거웠다면 사실 뭐 연기든 도현 씨하고 있는 공간이나 또 이제 전혜진 배우가 있는 공간 자체 설계가 너무 그 이야기를 만들어 주다시피 분위기가 이미 미술 감독님이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 공간 안에 있는 그림 같이 그래서 대사들이 되게 혜진 씨하고 하는 대사는 되게 정제돼 있으면서도 내용 전달이나 또 미세하게 앤디의 그 다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보면 혜진 씨가 그냥 동생 같지 않은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물론 저희들은 대본 전체를 다 알기 때문에 어떤 마음인지 알고는 있지만은 그런 연기들 미세한 연기들을 볼 때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울림이 있는 그런 씬들이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보면 지창욱 씨가 연기한 앤디 같은 경우는 처음 등장할 때 약간 이렇게 뒷모습하고 측면에서 살짝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얼굴이 영화 안에서 더 많이 드러나게 되고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 이제 굉장히 피로하고 지치고 가엾은 얼굴까지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제가 제일 그 인상 깊었던 건 참담봉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 안간힘을 쓰는 그 장면이 처음 하수영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막 참담봉으로 두드려 맞을 때에 그때 보였던 어떤 뭐 다리의 움직임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하고 되게 묘하게 대비되면서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앤디가 졸잖아요. 그 마지막에 이제 끌고 올라갈 때. 그 조는 모습이 되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 사람 나쁜 사람인 줄 알았고 근데 굉장히 안 된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을 좀 많이
그 피로함 같은 거는 어떻게 연기하시나요? 실제로 필요해요. 일단 그것만으로도 일단 이 사람의 어떤 그릇을 짐작할 수 있는 굉장히 대담하다. 아직도 앤디가 그릇이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근데 사실 그 절에서 졸았던 거는 어떤 감독님의 디렉션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굉장히 피곤한 상태도 맞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도로에서 뭔가 그 삼단봉을 주우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는 사실 그냥 뭔가 제가 계속 휠체어에 앉아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연기를 할 때도 어느 순간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냥 뭔가 아무 생각이 안 드는 와중에 사실 삼단봉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찍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찍고 싶더라고요. 지문에는 없어요. 네, 시나리오 없었던 걸 갖다가 저게 뭔가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저거를 사실 시나리오상에는 찍는다가 안 돼 있으니까 없었어요. 결국에는 못 찍는 건데 찍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해봤는데 사실 그게 보여질지 몰랐습니다. 근데 감독님께서도 그거를 보시고 되게 재밌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되게 감동받았던 장면이에요. 예, 그 인전 배우께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전대웅 배우가 등장할 때는 얼굴과 이렇게 표정으로 등장하는데 인전 배우가 처음 등장할 때는 보면 전신이 다 보입니다. 피사스로 차에서 내려서 그러니까 그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기 전에 잠깐 등장을 하지만 거기에서부터 이 인물은 뭐 하는 사람일까? 어떤 인물일까? 하수영과 어떤 식으로 앞으로 관계를 맺어가게 될까라는 것들이 되게 궁금증을 만들었던 어떤 신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영화 안에서도 가장 많은 감정과 표정을 사용하는 분이 이현 배우셨어요. 그래서 그 각종 다양한 여러 가지 감정과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고 또 머리를 쓰기도 하고 그랬던 그 감정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객분들께 이야기를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좀 관계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정윤서 제가 생각하는 정윤서는 그냥 그렇게 살아온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기회주의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회주의자라는 생존. 생존을 위한 거예요. 그냥 너무 옛날부터 유흥업소에서 이렇게 마담 출신의 좀 많은 남자들을 만나봤을 것 같고 또 그냥 조금 나한테 득이 되는 사람들한테 사기도 많이 쳤을 것 같고 그래서 똑같이 이제 하수영한테 그렇게 등장을 했는데 그래서 그 시시때때로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가장 감정이 솔직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그 하수영과 반대로 정윤서는 좀 전체적인 좀 타이트한 것들은 좀 선택적으로 사용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정윤서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꾸미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 있는 사람이고 사실 감정은 솔직하지만 거짓말이 일상인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전체적인 푸시업 위주도 많이 쓰신 것 같고 그래서 좀 재밌었어요. 저는. 왜냐면 그냥 느끼는 대로 받고 지금 얘를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아니 난 맞다. 나는 사기꾼 난 이런 애가 아닌데 자기 스스로 많이 흔들리는 자기 결정에 대해서 많이 흔들리는 정윤성에 조금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 많이 좀 즉흥적으로 많이 움직이려고 했고 본능적인 경마담을 좀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계획하지 않고 많이 분석하지 않고 그때그때 인물 만나면 저도 모르게 또 달라지는 제 모습도 발견을 했었고 그러면서 하수영한테 거짓말하려고 등장했다고 또 하수영이 반응 보고 또 저도 모르게 조력자가 돼버리는 그런 정윤성의 감정 변화가
계획하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많이 표출이 됐어요. 그래서 네. 그 처음에 하수영이 등장할 때는 이 분절되어 있는 파편화된 상처 이런 식으로 등장을 시켰거든요. 그다음 마지막 교도소 앞에 갔을 때 다리까지 다 나오는 그런데 이 정윤성이 등장할 때는 몸 전체가 다 그 치마 펄럭이고 머리카락, 선글라스 할 때 이게 전체에서 다 풀로 다 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게 정윤선의 어떤 모습을 가장 처음으로 각인시키는 등장하고 있는데 그날 바람이 또 한 역할을 해주고 또 워낙 그냥 잘 싹 나올 때 야 그렇지 저게 정윤선이지 하면서 실제로 의상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네, 그 썼어요. 의상이 또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의상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일 많이 제가 피팅을 봤던 것 같고 최대한 화려하고 최대한 저한테 어울리는 걸 많이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좋으네요. 일기예보가 도와주는 배우. 기상이 함께하는 바람이 한번 했어. 머리를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하늘 내리고 하수영이라는 인물과 둘이 딱 만나서 대화할 때랑 네. 정윤성이라는 인물을 만나서 둘이 대화할 때랑 다르죠.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느꼈거든요. 뭔가 약간 조금 더 정윤성보다 내가 조금 위에 있어. 나는 얘 약점 알고 있지. 뭐 이러면서 그 약간 능글맞기도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있다면 하수영이라는 인물을 만났을 때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거기서 미세하게 느껴지는 어떤 감정들 같은 게 나중에 화종사 갔을 때 이제 귀가 날아가게 되고 총을 겨누고도 쓰지 못하고 뭐 앤디가 사랑하냐 뭐 이렇게 들어오고 그런 지경까지 갔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눈치깐 거지. 사랑은 숨길 수가 없나 보네. 죄송합니다. 말문이 많지. 시장자가 미련이 많은 사람이네요. 뭐 이제 뭐 글쎄요 제가 뭐 굳이 막 정확하게 어떤 감동을 했는지를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냥 또 관객으로서 이렇게 다시 한번 되짚어 봤을 때 글쎄요 이게 자기가 그렇게 좋아한다고 했었던 사람에게 다시금 완전히 반대의 입장을 취한다는 게 자기 스스로도 너무 추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지 않으려는 어떤 마지막 자존심이랄까 이게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사실 속에서는 뭐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뭐 이런 것들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사람이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기가 어려웠던 그런 심리에서 하수영에게는 좀 그런 식으로 행동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예. 아유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제가 많이 잡아먹었나 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르는지 몰랐어요. 질문을 요 앞에 계신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영화학과입니다.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대배우들도 많이 나오시고 영상들도 너무 예뻐서 더 보는 재미가 많아졌던 것 같은데 저는 배우님들이 혹시 시나리오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 의해서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시나리오는 사실은 뭔가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토리 위주로 되기 때문에 어떤 뉘앙스인지 이제 감독님, 전도연 배우님, 사내픽처스라는 그 조합에 그 제가 대본에서 찾지 못한 그런 뉘앙스가 무리한 같은 영화예요. 책으로만 봤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매력이 있다고 찾아보자 뭐 그런 느낌이었고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사나이 피처스에 귀속되어 있고 거의 임원에 가깝기 때문에 그냥 해요. 예, 고민을 하긴 했어요. 본부장을 할까? 조사장을 할까? 했는데 누가 봐도 저한테 주셨다면은 조사장이구나. 그래서 조사장이죠? 그랬더니 대표님이 정답? 그래서 그렇구나. 읽어보니까는 숨 쉴 공간이 조사장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중간에 잠깐 심폐소생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고 그렇게 느끼니까는 그러면 이거 되게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대한민국에서는 이거 내가 제일 잘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신 없으면 연기하겠습니까? 자신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신 있어서 하겠다고 오케이네. 예, 감사합니다 하고 마지막에 동호 심폐소생도 나도 역시. 너도 탈렸잖아 내가. 내가 손가락으로 날려. 그러니까 대단한 형이야. 저 같은 경우는 대본 처음 주셨을 때 역할을 말씀을 안 해주시고 한번 읽어봐달라고 하셔가지고 궁금했어요. 어떤 역할을 주실지. 근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나이대와 그 예상되는 몇몇 역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신동호였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신동호를 딱 주셔가지고 너무 기뻤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책이 들어왔을 때는 이미 많은 배우분들이 캐스팅이 많이 돼 있는 상태였어가지고 오승욱 감독님과 이 배우분들과 함께라면은 어떤 재밌는 그림이 도대체 그려질까.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안에 꼭 들어가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솔직히 말해서 오승훈 감독님과 감독님을 너무 떠오르기도 하고 대본을 읽었을 때 뭔가 좀 묘했어요. 완벽한 빌런도 아니면서 되게 계획적인 똑똑한 언더커버도 아닌 그냥 정마담이 대한민국에서 정마담 나라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 확신으로 작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 받았죠. 저는 사실 이게 글보다 먼저 감독님과 정다은 선배님께서 하신다라는 얘기를 먼저 듣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글을 본 케이스인데요. 저는 사실 처음 글을 봤을 때 좀 심심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생각했던 느낌하고는 되게 다르다. 리볼버, 그리고 인물 이름 앤디, 오승욱, 전두현. 근데 글이 굉장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심심하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처음에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과연 감독님 이거를 어떻게 만들까? 그리고 이 배우들이 다 이 인물들을 어떻게 구현을 할까? 그리고 나는 이 앤디를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굉장히 혼란스러우면서도 기대되면서도 뭔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더 많이 앤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더 혼란스러워졌다가 다시 뭔가 또 찾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작업을 했는데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맞춰야 돼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부터 관객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 부산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 리볼버를 사랑해주고 이번에 또 부산까지 모시고 도와주신 관객분들 대단히 감사하고 또 리볼버를 또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톡쇼 사이다 같은 영화도 있고 또 리볼버 같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벗겨보는 맛이 또 있는 그런 영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영화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리볼버 이렇게 아끼시고 고맙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셨죠? 제 주변에 그 촬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저 리볼버를 보고 찬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멘트가 영화다운 영화를 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아 내가 또 한국 영화의 역사에 한 자리를 하는 리볼버에 또 내가 섰겠구나. 너무 영광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 자리도 사실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도 또 여러분의 역사에 또 저희가 또 한 장면을 또 찍을 수 있어서 반갑고요. 저는 리볼버가 그 옛날 그 파르페 같은 영화예요. 하나씩 먹다가 맨 마지막에 과자 바삭바삭. 예, 그게 저인데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옛스럽고 아주 너무 좋았었거든요. 이렇게 또 되게 MG스러운 이런 관객분들과 이렇게 이제 나를 보고 또 함께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저희 선배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영화다운 영화가 뭘까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꼭 막 극장에 와야 되는 이유가 엄청난 사운드 시스템과 이 큰 화면을 꽉 채우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영화만이 아니라 저희 영화처럼 좀 더 깊이 들여다 보고 싶은, 그리고 그렇게 들여다 볼수록 뭔가를 관객들이 스스로 뭔가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영화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영화 찾아주시고 저희들의 뒷이야기까지 궁금해 해주시고 귀담아 들어주신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리볼버로 부산에 오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한국 영화가 좀 더 이제 안정적으로 또 더 많이 발전해서 예전처럼 리볼버와 같은 영화와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영화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저희 영화 리볼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평가와 그리고 더 오래 기억에 남고 사랑받을 수 있는 영화라고 그 자부심으로 이 영화를 참여했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9일 영화상 3관왕에 빛나는 3관왕에 빛나는 리볼버의 주역 앤디 역할을 맡은 경북대학교 전도연 사실 이렇게 좋은 작품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이었습니다. 네, 너무 저한테 소중한 추억이었고, 네,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또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오늘 극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신 리볼버는 정말 영화가 뭘까라는 그런 질문을 유발시키는 영화이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한 결과물처럼 보이기도 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예, 늘 우리에게 좋은 영화 천사를 주시는 오승훈 감독님 그리고 5분의 배우분들 늘 좋은 연기 기대하면서 또 다음에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관계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